자, 전세대출 규제가 되냐 안 되냐. 고승범 위원장이 원래 이자 상환 유예, 그 다음에 전세대출 추석 이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이자 상환 유예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으니까 바로 발표했습니다. 왜? 정치적인 이야기 좀만 해보자면 뭐예요? 대선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명절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자 상환 유예를 명절 전에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이자 상환 유예를 종료할 것 같다. 그러면은 추석 이후에 해야지 여파가 적겠죠. 만약에 근데 유예를 계속 할 거다. 그럼 그냥 추석 이전에 빨리 발표해버리는 게 여론에 더 좋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그렇다는 건 전세대출 아직 발표 안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52%가 전세대출이니까. 가계대출 증가액이 5에서 6% 이야기했는데 벌써 9월 중순인데 5.3%다. 그래서 6%대 얘기까지 나왔죠. 그럼 많아야 0.7% 이거를 기준으로 갈 테고 이내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많아봐야 1.6% 정도까지만 더 내주겠다. 추세상으로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억제를 하려는데 다 다른 것들은 뭐에 막혀요? DSR에. 그래서 7월에만 문제가 있었죠. 왜? DSR이 제대로 적용된 다음에 LTV를 풀어야 되는데 송머시기, 김머시기가 막 나서가지고 LTV를 풀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현재 자산은 없어서 집을 못 사는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고소득, 저자산 이런 사람들이 7월에 몰린 거죠. 그래서 7월 거래량이 잠깐 반짝한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8월 대출 중단 거의 말경에 했죠. 금리 인상 8월 26일 날 했고 8월 거래량은 영향 안 받은 게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대폭 감소했죠. 그런데 지금 다 뭘로 사고 있어요? 전세대출. 그래서 갭투기는 갭대로 전세대출로 사고 있고 갭투기 아닌 사람들은 일단 사고 보자 해서 갭투기 형식으로 사든가 아니면 주담대가 적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남편이 집 사고 아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혼인신고 안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다 투기 아니에요. 전세대출은 물론 대부분이 실수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거보다 더 핵심은 뭐예요? 전세가 상승이 뭐 때문이다? 전세대출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 떨어지니까 전세가 상승이 확 일어났죠.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전세가 상승돼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이분들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갭투기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막으면 실수요들 죽는다. 실수요들 안 죽어요. 전세자금 대출 막으면 전세가 떨어져요. 왜?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 너 맨날 공급만 가지고 난리들 치고 있는데 핵심은 수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리하게 전세 받는 사람은 없죠. 전세가 떨어져요. 그럼 갭투기꾼들이 아작나는 거다. 그래서 51.5%가 전세대출이다. 자,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뭐예요? 저거 이용해서 다 들어가든가 아니면 저거 가지고 끌어올리든가. 전세대출 조인다고 하고 있죠. 쥐어짤 수밖에. 다주택자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전세대출 규제 안 한다. 왜? 98%가 실수요니까. 98%가 전세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실수요로 가느냐. 책정이 안 됐는데 무슨 98%가 실수요라고 우겨요 지금도. 돈줄 막으면 서민 실수요다 직격탄. 이 뜻의 핵심이 뭐냐. 전세는 안 떨어진다. 평균 1억 정도 전세 대출 막으면 전세가 1억 정도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전세 안 떨어지고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규제를 내놓자 전세 수요가 늘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전세 수요가 뭐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가구 수가 늘었는데. 가구 수 증가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규제를 내놓자 전세 수요로 늘어난 게 아니라 가구 분리로 늘어난 거다. 왜? 증여해야 되니까. 왜? 편법 증여해야 되니까. 왜? 불법 증여해야 되니까. 실거주 여건도 붙고. 전세 수요가 뭐가 늘었어요? 전세 거래량 확 줄었는데? 전세의 월세화래요. 그런 거는. 전세 거래량 줄은 거에 대해서 전세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왜 안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주택자들을 억제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은 전세가 준다. 근데 다주택자가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주택자는 적폐가 아니다. 다주택자야말로 전세 내주고 공급의 주체인데 왜 억제하냐? 다주택자 억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 저들이 진짜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을 내주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세값이면 3년 반 전 아파트 샀다. 지금 전세가 왜 올렸어요? 임대차 3법 때문 아니죠. 자, 요 그래프에도 보면 5월부터 칩니다. 금리 떨어지니까 바로 전세가 올린 거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집을 먼저 사서 독점을 하고 그래서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몰리죠.
전세로 몰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가 올려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세 살기도 힘들다. 즉 다주택자들이 집값 다 올려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건설사와 언론들이 부추기고. 근데 무슨 양질의 임대주택이에요. 저들이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 그 정도만 헤쳐먹었어 봐라.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주택 보급률이 그따위로 되느냐. 전세가 올려서 갭 줄이고 그래서 갭 늘려서 팔고 다시 전세가 올려서 갭 줄이고 틈만 나면 이거 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저거잖아요. 저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집 살 수 있는 사람들 먼저 독점해가지고 전세가 계속 올리면서 임대 팔도록 전전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편만 들어주죠. 매물 사라진 전세난, 서민들 허덕, 임대차 3법 폐기해야 계속 이 이야기 나오죠. 매물 사라졌어요? 아니요. 전세 거래 줄었는데 이건 매물 때문이다. 다 수요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임대차 3법이 악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3중 전세 가격 형성됐다고 하죠. 원래 다 이 가격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으로 요거 2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갭투기꾼들이 올릴 만큼 올려가지고 그거에 당한 거지 임대차법 때문에 요 가격이 형성됐다고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거다. 전세가 씨말라서 임대차 거래의 40%가 반전세다. 전세가 씨마른 게 아니죠. 전세가 굉장히 많아요. 전세 매물 계속 늘어났어요. 씨마른 게 아니라 전세가를 억지로 올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월세와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반전세 계약이 39.4%인데 왜 반전세가 40%예요? 월세가 39%고 반전세도 39%예요? 지금 이 반전세란 말 하는 게 뭐예요? 전세금이 올라갔는데 전세금만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월세로 낸다. 즉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 올라가고 그거 낼 돈 없어서 반전세 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반전세가 그렇게 막 확 늘었냐? 아니죠. 반전세 늘어난 경우 어떤 경우에 대부분 9억 이상 아파트 보유 그 다음에 3억 이상 아파트 매수 이거 할 때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 차례는 증액 없이 연장을 해주겠다. 전세자금 대출. 이 이야기가 나왔죠. 1월 20일 날 발표되고 또 한 번 더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전세 살아야 돼요. 전세가 오른 만큼 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거기다가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 뭐예요? 갱신율. 월세 인제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까지 월세는 많이 안 올랐고 다 전세만 올렸었죠. 월세로 바꾼다 그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어야죠. 인제서야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계약 갱신율 20%가 늘었죠. 대부분이 어디가 많이 갱신했겠어요? 전세가 갱신해요? 월세가 갱신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임대차법 1년 세입자의 안녕 해가지고 뭐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안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입맛에 맞는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 어렵지 않게 계약 연장할 수 있었다. 보장받았다. 이 3중 가격 중에서 이 사람들은 보장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다 모여야 될 건데 아니라고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했다고요? 그래프 보실까요? 자, KB 전세가격 지수입니다. 5월 기점으로 폭등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임대차법 발표되고 나서 주춤하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임대차법 때문에 뜬다 10월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뭐 조금 다시 오른 추세라고 하더라도 KB는 호가 영향을 받는다. 상승률이에요 저거. KB만 그래요. 감정원도 5월 기점으로 8월에 임대차법하고 오히려 안정되죠. 똑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치 미리 받는다 그래 다시 올라간 거고 늘 그런 거죠. 자, 임대차법은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8월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8월부터 오히려 전세가가 어느 정도 억눌렸다. 근데 8월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임대차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다? 8월을 저점으로 시중금리가 인상됐죠.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들은 4년치 미리 받아야만 한다.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임대차법 해서 무슨 일 벌어졌죠? 그래프 안 들고 나왔는데 전세 매물 어때요?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늘었다. 왜? 갱신하면 매물 나올 일 없죠? 그렇다면 신규 계약에서 전세를 구하는데 전세 매물이 왜 늘어날까요? 전세가를 올렸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집주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증보험한테 떼먹은 집주인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려주려고 대출받은 집주인들 많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전세 사기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준다. 보증보험도 가입 안 됐는데 이런 것도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일단 매물로 내놨는데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지니까 전 세입자를 못 나가게 만들고 있든가 어쨌든 안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세의 월세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돈이 없어요. 저들은. 왜? 그 자금 마련해 놓느니 그거 가지고 한두 채 더 샀지 갭투기 하느라고. 그런데도 전세가는 계속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진다. 이 이야기 하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들 피해가기 때문에 안 하지만 맨날 실수요들 물고 늘어지고 있죠. 결론, 임대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리가 문제였고,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 들어갔고,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오를 것이다.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전세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그거 이미 나오고 있는 게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그런데 실수요 때문에 전세 규제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도 다 집값 올린 거 뭐예요? 60, 70% 정도에서 50%가 전세 대출이었다. 집값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 규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100%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또 진짜 실수요 피해 이야기하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전세 규제가 들어간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당연히 억제가 되겠죠. 아마도 가장 유력한 방안은 DSR 적용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간다든가, 이 정도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안 한다, 전세 대출 규제를. 그럼 전세 대출은 다시 늘어나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전세 대출 규제 하기도 전부터 이미 농협부터 시작해서 전세 대출 규제하는 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은행이 돈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은행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도를 낮게 잡아서 규제를 할 것이다. 왜?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나가는데 이자가 세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대율 관리해야 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수익이 많이 나는 대출을 내주겠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대금리 없애고. 왜?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은행이 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껏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수익이 안 되는 집단대출,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대출 막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되는 전세대출, 이런 거 막는 거예요. 왜? 은행도 건전성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대출 규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전세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 하락이에요. 전세값은 절대 안 떨어져요. 저금리 유동성으로 올라간 게 정상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